안녕하세요. 벌써 7월이 되니까 정말 더위가 시작되었죠? 에어컨 없이는 견디기 힘든 계절이 왔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걱정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에어컨 틀고 싶은데 전기세가 걱정이야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아니면 작년 여름 전기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고민하고 계시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바로 제 이야기거든요. 작년 여름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8월 전기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무려 23만 원이 나온 거예요. 평소에 5만 원 정도 나오던 전기세가 갑자기 23만 원이라니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에어컨 사용을 아예 포기하고 선풍기만 틀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너무 더워서 밤잠도 못 자고 낮에는 더위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혈압까지 오르고 컨디션이 엉망이 되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웃에 사시는 김할머니께서 신기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나는 에어컨 하루 종일 틀어도 한 달에 2만 원밖에 안 나와라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김할머니께 비법을 물어봤더니 정말 놀라운 방법들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방법들을 하나씩 따라해 보니까 정말로 올해는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도 전기세가 4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믿기 어려우시죠? 에어컨 하루 종일 틀어도 2만 원에서 4만 원 정도면 정말 부담이 없는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와 함께 에어컨 전기세를 80% 이상 절약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왜 에어컨 전기세가 비싼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설명해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당장 오늘부터 실행할 수 있는 7가지 실전 절약 방법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부에서 주는 숨은 혜택까지 전기세를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올 여름 에어컨 걱정 없이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기세 고지서를 받아도 더 이상 놀라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에어컨 전기세가 왜 비싼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에어컨을 켰다 껐다 하면 전기세가 절약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게 사실 가장 큰 오해거든요. 제가 작년에 했던 실수가 바로 이거예요. 더우면 에어컨을 틀고, 조금 시원해지면 끄고, 또 더우면 틀고, 이렇게 계속 반복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전기세를 더 많이 나오게 하는 거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에어컨의 원리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기 쉬워요. 에어컨은 처음에 켤 때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해요. 마치 자동차가 출발할 때 가장 많은 연료를 쓰는 것과 같은 원리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에어컨을 처음 켤 때는 설정 온도까지 빨리 내리려고 압축기가 최대 파워로 돌아가요. 이때 전력 사용량이 평소의 두세 배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한번 시원해지면 그 온도를 유지하는 데는 훨씬 적은 전력만 필요해요. 그래서 자주 껐다 켰다 하면 매번 높은 전력을 사용하는 구간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기세 폭탄의 주범이에요. 제가 실제로 전력 측정기로 확인해 봤더니 에어컨을 켤 때 순간적으로 1800와트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두세 시간 후에는 300에서 400와트 정도로 떨어져요. 거의 6분의 1 수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해요. 한번 틀면 끄지 말고 계속 켜두는 거예요. 물론 외출할 때는 꺼야겠지만 집에 있는 동안은 계속 켜두는 게 더 경제적이에요. 그럼 하루 종일 틀어도 정말 2만 원만 나온다고요?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 네, 맞아요. 저도 믿기 어려웠는데 직접 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계산해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벽걸이 에어컨 기준으로 소비 전력이 보통 800와트 정도예요. 하루 10시간 사용한다고 하면 8kWh가 되고 한 달로 치면 240kWh 정도가 되죠.
여기에 전기요금 단가를 곱하면 대략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가 나와요. 물론 이건 효율적으로 사용했을 때의 이야기고 잘못 사용하면 5배에서 6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 방법이 정말 중요한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에어컨 종류예요. 요즘 나오는 인버터 에어컨은 정말 효율이 좋아요. 예전에 쓰던 정속형 에어컨과 비교하면 전기세가 50%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인버터 에어컨은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해 주니까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약한 모드로 바뀌어요. 하지만 정속형은 계속 같은 세기로 돌아가니까 전력 낭비가 심하죠. 만약 오래된 에어컨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이번 기회에 인버터 에어컨으로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처음에는 비용이 들어가지만 1, 2년 사용하면 전기세 절약으로 충분히 뽑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게 있어요. 바로 에어컨 용량이에요. 방 크기에 비해 너무 작은 에어컨을 쓰면 계속 최대 파워로 돌아가야 해서 전기세가 많이 나와요. 반대로 너무 큰 에어컨은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고 전력 소비량도 많아져요. 일반적으로 방 크기 기준으로 10평 이하면 7에서 9평형, 15평 이하면 11에서 13평형 정도가 적당해요. 이것도 에어컨 매장에서 상담받으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에어컨 전기세가 비싼 이유와 절약의 기본 원리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에어컨을 자주 껐다 켰다 하는 것은 전기세를 더 많이 나오게 하는 잘못된 방법이에요. 한번 틀면 계속 켜두는 게 더 경제적이죠. 두 번째, 에어컨은 처음 켤 때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해요. 일단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전력 사용량이 크게 줄어들어요. 세 번째, 인버터 에어컨을 사용하면 정속형보다 전기세를 50% 이상 절약할 수 있어요. 네 번째, 방 크기에 맞는 적절한 용량의 에어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기본 원리만 알아도 벌써 전기세를 많이 절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특히 다음에 말씀드릴 온도 설정 방법과 선풍기 활용법만 제대로 해도 전기세를 또 30에서 40% 더 절약할 수 있거든요. 그럼 계속해서 실전 절약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 절약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직접 해보고 효과를 확인한 것들이에요. 첫 번째 방법, 마법의 온도 설정법.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은 온도 설정이에요. 여러분은 에어컨을 몇 도로 설정하고 계세요? 18도, 20도, 아니면 더 낮게 설정하고 계신가요? 사실 이게 전기세 폭탄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예요. 온도를 1도만 높여도 전기세가 7에서 10% 절약되거든요. 2도를 높이면 약 20%, 3도를 높이면 30% 이상 절약할 수 있어요. 그럼 몇 도로 설정해야 할까요? 정답은 26도예요. 처음에는 좀 덥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30분 정도 지나면 충분히 시원하게 느껴져요. 26도로 설정하면 안 시원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사실 중요한 건 온도가 아니라 습도거든요. 에어컨이 습도를 낮춰주면 같은 온도라도 훨씬 시원하게 느껴져요. 실제로 제가 실험해봤어요. 24도와 26도로 각각 한 달씩 사용해봤는데 26도로 설정했을 때 전기세가 거의 30% 정도 절약되더라고요. 그런데 체감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두 번째 방법, 선풍기와의 황금조합. 두 번째는 선풍기와 함께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거 정말 효과가 좋거든요. 에어컨과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면 체감 온도가 2, 3도 정도 더 시원하게 느껴져요. 원리는 간단해요. 선풍기가 공기를 순환시켜서 찬 공기를 골고루 퍼뜨려주는 거죠. 그러면 에어컨 온도를 높게 설정해도 충분히 시원하게 느껴져요. 저는 에어컨을 27도로 설정하고 선풍기를 약하게 틀어놓거든요.
이렇게 하면 24도로 설정한 것과 비슷한 느낌이 나면서도 전기세는 40% 정도 절약돼요. 선풍기는 에어컨에 비해 전력 사용량이 정말 적어요. 에어컨이 800와트를 쓴다면 선풍기는 30에서 50와트 정도밖에 안 써요. 그러니까 선풍기를 하루 종일 틀어도 한 달에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세 번째 방법, 필터 청소의 놀라운 효과. 세 번째는 필터 청소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소홀히 하시거든요. 에어컨 필터가 막히면 전력 사용량이 20에서 30% 증가해요. 왜 그럴까요? 필터가 막히면 공기가 제대로 순환되지 않아서 에어컨이 더 세게 돌아야 하거든요. 마치 코가 막힌 상태에서 숨을 쉬는 것과 같아요. 필터 청소는 2주에 한 번 정도 해주시면 돼요. 방법도 간단해요. 에어컨 앞면을 열고 필터를 빼서 물로 헹구면 되거든요. 너무 더러우면 중성세제를 조금 풀어서 살살 문질러 주시고요. 저는 달력에 표시해 놓고 정기적으로 청소해요. 그랬더니 에어컨 효율이 정말 좋아졌거든요. 청소 전후를 비교해 보면 체감상으로도 확실히 차이가 나요. 네 번째 방법, 커튼과 차양막의 위력. 네 번째는 커튼과 차양막 활용법이에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정말 효과가 커요. 여름에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방 온도를 많이 올려요. 특히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서쪽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은 정말 뜨거워요. 이 열을 차단하면 에어컨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저는 두꺼운 암막 커튼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창문 밖에 간이 차양막도 설치했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방 온도가 평소보다 2도에서 3도 정도 낮아지더라고요. 그러면 에어컨 설정 온도를 더 높여도 되니까 전기세 절약에 도움이 돼요. 암막 커튼은 한번 설치해 놓으면 계속 쓸 수 있으니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다섯 번째 방법, 실외기 관리의 중요성. 다섯 번째는 실외기 관리예요. 실외기는 바깥에 있으니까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실외기 주변에 물건이 많이 쌓여 있거나 직사광선을 계속 받으면 효율이 떨어져요. 실외기도 열을 밖으로 배출해야 하는데 주변이 막히면 제대로 배출이 안 되거든요. 저는 실외기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차양막을 설치해서 직사광선을 차단했어요. 그리고 2, 3개월에 한 번씩 실외기 청소도 해주고요. 실외기 청소는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게 좋아요. 비용은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들지만 에어컨 효율이 좋아져서 전기세 절약으로 충분히 뽑을 수 있어요. 여섯 번째 방법, 타이머 기능 활용하기. 여섯 번째는 타이머 기능이에요. 특히 잠들 때 유용해요. 잠들 때는 체온이 떨어지니까 낮보다 덜 시원해도 괜찮거든요. 저는 자기 전에 타이머를 3, 4시간으로 설정해 놓아요. 그러면 잠들 때는 시원하게 잘 수 있고 새벽에는 자동으로 꺼지니까 전기세도 절약되고요. 아니면 온도를 시간대별로 다르게 설정하는 것도 좋아요. 낮에는 26도, 저녁에는 27도, 새벽에는 28도 이런 식으로요. 일곱 번째 방법, 전력 사용량 체크하기. 마지막 일곱 번째는 전력 사용량을 체크하는 방법이에요. 요즘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전력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한국전력 앱이나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앱을 사용하면 돼요. 하루하루 전력 사용량을 확인하면서 어떤 날에 많이 썼는지,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 파악할 수 있어요. 저는 매일 저녁에 그날의 전력 사용량을 체크해요. 그러면 어제는 좀 많이 나왔네. 오늘은 온도를 1도 더 높여보자.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거든요. 이런 방법들을 모두 적용하면 정말 전기세를 많이 절약할 수 있어요. 제가 직접 해보니까 작년 대비 70% 정도 절약됐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숨은 혜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혜택들은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아서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 혜택. 첫 번째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예요. 한국전력에서 운영하는 실제 제도인데 전력 사용량을 줄이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정말 좋은 혜택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3% 이상 절약하면 절약한 만큼 돌려줘요. 절약량 1kW 시당 30원에서 100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월 300kWh를 사용하던 분이 10% 절약해서 30kWh를 줄였다면 월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1년이면 2, 3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신청 방법은 간단해요. 한국전력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한전원에서 신청하면 되거든요. 2025년 현재 125만 가구가 이미 가입했을 정도로 인기가 높아요. 두 번째 혜택. 두 번째는 복지 할인 혜택이에요. 일반적인 연령 할인은 없지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시면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대상이에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월 기본요금이나 사용량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본인이 해당되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한국전력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 혜택. 세 번째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지원이에요.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제품을 구매하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물론 에어컨을 새로 사는 경우에만 해당되지만 만약 교체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이런 혜택도 확인해 보세요. 지원 금액은 제품별로 다르지만 구매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각 지자체에서도 별도로 에너지 효율, 가전제품 구매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거주지역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네 번째 혜택. 네 번째는 누진제 구간을 이해하는 거예요.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단가가 달라지는 누진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량이 적을 때는 단가가 저렴하지만 일정량을 넘어가면 단가가 크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누진제 구간을 잘 알고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350kWh를 사용했다면 마지막 50kWh만 줄여도 전기세가 크게 절약될 수 있어요. 고사용량 구간의 단가가 훨씬 비싸거든요. 한국전력 앱에서 본인의 사용량과 구간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체크해 보세요. 특히 여름철에는 더욱 신경 써서 관리하시는 게 좋아요. 추가 팁. 마지막으로 추가 팁을 드리자면 전기요금을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매일 조금씩 확인하면서 어제는 많이 썼네. 오늘은 조금 줄여보자. 이런 식으로 관리하시면 자연스럽게 절약 습관이 만들어져요. 이런 혜택들을 모두 활용하면 전기세를 더 많이 절약할 수 있어요. 특히 에너지 캐시백은 절약한 만큼 돈을 돌려주니까 일석이조죠. 자, 여기까지 에어컨 전기세 절약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 핵심 내용 3가지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에어컨은 자주 껐다 켰다 하지 말고 한번 틀면 계속 켜두세요. 그리고 온도는 26도로 설정하세요. 두 번째, 선풍기와 함께 사용하고 필터 청소를 정기적으로 해주세요. 이것만으로도 전기세를 40% 이상 절약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정부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특히 에너지 캐시백 제도는 절약한 만큼 돈을 돌려주니까 꼭 신청해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 방법들을 통해서 작년 23만 원이던 전기세를 올해 4만 원 수준으로 줄였어요. 정말 80% 이상 절약한 거죠.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직접 해보니까 정말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보는 거예요. 오늘 당장 온도를 26도로 맞춰보세요. 그리고 선풍기를 함께 켜보세요. 필터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절약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올 여름이 끝나고 전기세 고지서를 받으실 때 분명히 놀라실 거예요. 좋은 의미로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전기세를 아끼려고 더위를 참다가 건강을 해치면 안 되거든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사용하면 시원하게 지내면서도 전기세를 절약할 수 있어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올 여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해보시고 효과를 보셨다면 댓글로 경험담을 공유해주세요.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실용적인 생활 정보가 더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원하고 경제적인 여름 보내세요.